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11월 21일 화요일 장이 끝났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화요일인 만큼 화사하게 장이 끝날 때까지 빨간불 견조하게 켜주면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속에 11거래일 만에 2,500포인트 회복하면서 2,510포인트에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 속에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간밤 뉴욕 증시는 추수 감사절을 앞두고 일제히 상승 마감했는데요. 미 국채 20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이며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고요. 또 오픈 AI의 전 CEO인 샘 올트먼이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스닥 위주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훈풍이 오늘 국내 AI 챗봇 관련주에도 고스란히 전해졌는데요. AI 관련주 일제히 강세 보이면서 브리지텍이나 이스트소프트는 상승 탄력이 살짝 둔화되긴 했지만 장 초반부터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월가는 엔비디아가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내일 엔비디아 관련해서 관련주들 흐름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빨간불 켜면서 장을 마친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11월에 가져와 주신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시죠? 그 성적 상승률 탑5로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솔트룩스인데요. 최고가 기준 5% 넘게 오르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원익 IPS, 매수가 34,200원 기준 상승률 7%대 달성하면서 4위에 올랐고요. 다음으로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인 로보티즈, 최고가 기준 8%대 상승 보여주며 3위에 안착했습니다. 이어서 11월 7일에 언급해 주신 동훈하나텍 12.87% 상승하면서 2위에 올랐고요. 대망의 마지막 1위는 우양인데요. 국내 핫도그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서 주가에 힘을 불어넣었죠. 우양은 14% 넘게 오르면서 1위에 등극했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시장 오늘도 강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특히나 오늘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요. 네. 바로 국민 주식이죠. 삼성전자인데요. 왜죠? 삼성전자의 주가가 한 달 새 6% 가까이 오르면서 연내 8만전자 회복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중 73,4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인 73,600원에 근접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님, 오늘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차트로 조금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연내에 8만 전자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사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분명. 하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은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말이죠. 최근에 52주 신고가의 가격은 73,600원입니다. 그런데 73,600원 가격단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바라봤을 때 저항을 받는 가격 구간이 73,600원이 있고 그 가격을 이미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돌파하지 못했고 최근에 3차적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양새까지는 좋으나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 지지선이 되는 저항선을 돌파하고 나서 73,600원을 넘어가는 순간부터 단계를 밟아가면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 단기간에 빠르게 올리기 위해서는 지수가 그만큼 상승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매도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개별적인 상승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공매도를 무시하고 삼성전자와 지수가 동반 상승하게 될 경우에는 제약바이오주들로 쏠려 있는 힘이 소실될 겁니다. 소실된다라는 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올라간 만큼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내년 초에 시장이 매우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73,600원이라는 가격을 돌파하는 날이 생길 겁니다. 윗꼬리 기준으로. 윗꼬리 기준으로 돌파하는 날 73,600원 위에서 양봉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 날 이 양봉보다 높은 가격까지 올라와 준다면 그때부터는 상승 탄력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었던 수급의 힘으로 8만 원까지 급하게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이유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죠. 그렇다면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지수 보셔야 됩니다. 자, 지수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주가가 바닥을 디딘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돌파해야 되는 지수의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피도 마찬가지인데 어디로 보시는 게 맞냐면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만들어졌었던 고점이 있습니다. 자, 고가를 보시면 847.37포인트인데요. 847.37포인트를 잡아놓고요. 코스닥 기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코스피로 넘어가 봤을 땐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자, 코스피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늘 넘어갔죠? 그렇다면 이미 상승을 출발하기 위한 준비가 끝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자, 공매도 금지로 인해서 만들어졌었던 고가가 2,502.37포인트입니다. 그렇죠? 2,502.37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갭을 띄우면서 시가를 만들었었던 가격이 2,502.37포인트를 강제적으로 넘겨놨죠. 그 말은 여기에서부터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수의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수와 함께 동반 성장하는 삼성전자가 그리고 그와 더불어 같이 상승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테마가 같이 급부상할 수 있겠느냐? 가능하겠죠. 단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가 성장을 할 때 제약바이오가 아니더라도 반도체 테마인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너무 크게 올라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73,600원을 넘어서 그 정도 선에서 1, 2% 정도 사이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매우 큰 상승폭이 나오겠죠. 그 정도 선에서 종가를 마감해주는 수요일 장이 된다면 지수도 마찬가지로 건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상황이 되는 거고요. 제약바이오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셔야 됐었던 테마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테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셨던 게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보셨던 건 아무래도 정치 테마이실 거예요. 정치 테마.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이 되는 화요일까지죠. 그런데 DTNC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한가를 연속적으로 가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DTNC 아로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척하고 갭만 띄워놓고 음봉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 정치 테마주의 수명이 다 해간다. 2차 상승 파동이 이렇게 쉽게 끝나진 않겠지만 이번 상승의 고점을 넘어가는 자리가 아무래도 5거래일 정도 조정을 받는 구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정치 테마주와 밀접한 연관성이 없었는데 밀접하게 연관성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생겼죠. 마약 관련. 왜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단절하겠다라고 발표했었던 건 마약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마약 관련된 주식들이 조금씩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상승 추세로 이어지기 직전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만 보셨을 텐데 하나 더 보죠. 우리가 최근에 교육 관련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킬러 문항을 배제하겠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수능 참여자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의 인원들이 좋은 점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평가가 아닌 수능에서 상대평가에서 점수가 고점 구간에 있는 학우들이 많이 나온다면 결국 판갈라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신 성적이 되겠죠. 그런데 내신 성적도 중요하겠지만 수능 성적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다고 안 되는 상황은 아닌데 뭔가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 관련주들은 오늘 상승을 보여주긴 했지만 지속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교육 관련주 뺐습니다. 정치 테마주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은 안 보는 게 조금 나은 상황이 됐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GPT 뭡니까? 챗 GPT의 아버지인 누굽니까? 샘 알트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픈 AI 회사에서 축출됐습니다. 왜 축출됐습니까? 그것은 그 누구도 지금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심지어 오픈 AI의 회사 이사들은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왜? 샘 알트만이 가기로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개입했느냐? 마이크로소프트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종목 두 개가 있었죠.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브리지텍 이 두 종목을 바라봤을 때 어느 정도는 힘을 더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브리지텍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늘 12% 정도의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왜? 브리지텍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되는 게 토르기법으로 포착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었는데 이 구간이죠.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포의 자리에서 수익을 만들면 된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탈할 것이다라 생각했는데 이탈하지 않았고 수익률은 12% 정도라는 건 7,360원 아랫단에서 매도가 진행이 됐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보고 넘어가죠. 이스트소프트가 대장인 것처럼 움직여줬었는데 이스트소프트는 결국 대장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샘 알트만과 관련성이 더 높은 주식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횡보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브리지텍이 더 높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브리지텍이 내일 시장에서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고점을 돌파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일 상한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텐데요. 브리지텍이 현재 주가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브리지텍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죠. 그런데 거기까지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지지선, 이탈됐었던 지지선 그리고 돌파됐었던 저항선의 가격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인데 이번 상승 추세에 1차 상승 파동이 나오지 못했으니까 이번 상승 추세에 상승 추세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돌파해야만 하는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죠. 9,600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가지 않았어도 내일 상한가를 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9,600원인데 말이죠. 9,600원에서부터 지금 오늘의 가격을 7,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부족하죠, 조금. 그런데 7,3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땐 어떨까요? 간당간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더 있죠. 뭐겠습니까? 내일 갭 하락을 하면서 상한가를 가던 아니면 갭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를 못 가고 9,600원 아랫단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움직임은 무조건 매수. 왜? 갭 띄우면서 9,600원 넘길 거니까입니다. 이유를 아시겠나요? 갭 띄우면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시나리오가 그려지시죠? 윗꼬리를 달아놓고 음봉을 만들 거예요. 그런데 윗꼬리를 만들고 음봉을 만들었어도 넘어가면서 어디를? 9,600원을 넘어가면서 주가를 만들어 놓고 1차 상승의 자리를 만들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9,940원이 또 있습니다. 그 말인 즉 10,000원 단을 넘겨놓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올 가능성도 있는 자리가 바로 어디다? 내일 종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내일 상한가를 가려 한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매수해야 되는 자리. 왜? 갭이 나올 거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갭. 우리가 상한가 따라잡기를 할 때 왜 무서워하는지 아십니까? 상한가를 갈 때 그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자마자 손실 구간이죠. 수수료와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날 갭이 뜨지 않고 갭 하락하게 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부담과 무서움을 느끼시죠. 그런데 브리지텍은 내일 상한가까지 올라가 준다면 혹은 9,600원 아랫단까지 올라가고 장이 끝난다면 그 다음날에 무조건 갭이 뜰 거기 때문에 종가에 들어가시면 시간 외의 상승과 그 다음날에 갭에 대한 수익을 획득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오늘의 고가를 넘어간다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빠르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오늘의 저가는 이탈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의 저가가 만들어졌었던 시간은 10시 이전입니다. 10시 이전에 먼저 저가를 만들어 놓고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하지만 8,000원을 넘어가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다시 흘러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가격은 라운드 피겨가 되는 8,000원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가 우선시 된다는 거예요. 그 8,000원을 돌파해 준다면 그때부터는 브리지텍의 상승을 우리가 기다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8,000원을 넘어간 상태에서 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자리는 단 하나입니다. 상한가 근처까지 근접하게 올라갈 수 있는 힘. 하지만 알트만이라는 내용만으로 주가를 올리기에는 오늘 시장에서 그렇게 큰 여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바라는 상황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거기에 기대 심리를 가지고 있었던 수급이 분산되면서 들어갈 텐데 그 분산될 때 들어가는 테마들을 보자면 정치 테마는 어려울 겁니다. 교육 테마도 좀 어렵겠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제약주, 바이오주,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주이지만 엔비디아와 따라갈 테니까 반도체주인 삼성전자는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이상하게 빅텍이 오늘 상승을 한 것처럼 보여지시겠지만 빅텍은 바닥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에 잠깐 올라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진입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그겁니다. AI. 왜입니까? 샘 알트만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결국에 마이크로소프트와 AI입니다. 그런데 AI는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제약 바이오주들과 연결되어 있죠. 그 연결고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인데 이스트소프트는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지만 브리지텍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받쳐놨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가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하는 가격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7,500원부터 7,300원까지 물량을 매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도세였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더 많았었던 종목인데 내일 상한가를 간다면 역전될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꽤나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가량이 오늘 매도로 나왔는데 그 정도 매도 나온다고 결코 외국인들이 물러서지 않겠죠. 왜? 여기에서 주가를 이탈시키면 외국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기다리는 상황이 될 텐데 내일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면 같은 시나리오인 겁니다.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오늘 20만 주 가량의 매도가 나왔지만 그 매도 물량은 다시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인데 브리지텍은 한 가지 더 토르 기법으로 포착된 여러분들은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시나리오에 따라서 저점을 이탈한다면 전량 익절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고점을 넘어간다면 무조건 홀딩이라고 관점을 드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뉴스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와 AI와의 밀접한 관련성이 생기는 순간 그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 창출 능력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AI와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가 가장 크죠. 의료 AI 관련주들 또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내일도 브리지텍 오늘 시간 외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다가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질 때는 따라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면서 우리 앵커님 잠시 뵙고 오시죠.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친절한 오늘 시장 정리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과 방송이 끝난 뒤에도 실시간 소통하면서 이런 대응 전략이라든지 시장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에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누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장전, 장중, 장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하면서 공략 방법까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 전문가님께서 종목 리뷰를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 가져오셨는지 지금 바로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동훈하나텍인데요. 동훈하나텍은 반도체와 의료기기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동훈하나텍을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건 반도체 쪽으로 바라봤을 때는 내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의료기기 관련주라는 건 반도체가 아니라 엔비디아의 실적이 저조했을 때 AI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서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도 마찬가지로 나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11월 6일 날 토로 신호가 포착이 돼서 11월 7일 날 방송에 나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의료기기에서는 혈당 측정기인 디살라이프의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1등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동훈하나텍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혈당 측정기 안에서만큼은 1등이 되어 보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꽤 괜찮은 상황이다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기 직전의 상황이 놓여 있다는 건 조만간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 내용입니다. 자, 120일 차트인데요. 토르 기법으로 포착됐을 때 수익이 났었던 건 과거 시점이니까 잠시 접어두고 11월 6일 날 종가인 가격인 22,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제가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면 22,200원 아랫단에서는 매수가 가능합니다라고 11월 7일 날 음봉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가격을 제시해드리는 건 어디냐? 토르 기법이 포착된 22,200원부터 오늘의 종가 가격까지를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차트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뭔가 올라가려고는 하는 것 같은데 박스권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시나요? 제가 봤을 땐 상승 추세입니다. 지속적인 상승 추세가 아니라 한 번은 뚫고 올라가는 그 자리가 올 텐데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겁니다. 분할로 말이죠. 왜? 이슈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재 위치에서 머무르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한 패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 패가 시장에 오픈됐을 때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신규 진입을 관점으로 봤을 때 손실이 나겠죠. 하지만 우리는 갭을 띄우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음봉이 나올 경우에는 수익을 많이 못 가져가도 익절하고 나오면 되는 종목이 동훈하나텍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진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종가 베팅을 했고 어떤 식으로 익절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저의 관점이고 저의 기법이기 때문이죠. 이 기법은 한번 설정만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차트에서 종목을 찾으셔서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건데 자, 동훈하나텍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텍플러스입니다. 인텍플러스는 토르 기법과 메가토르 기법이 아니고 장바구니 종목입니다. 그렇다면 제 기법이 아닌 상황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식으로
기법이 포착되지 않은 종목을 장바구니로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승 가능한 모멘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혜가 기대가 되는 뉴스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CPU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 1위 대만 업체와도 계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계약이 됨과 동시에 주가가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시장에서도 그것으로 인한 여파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 종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인텍플러스도 마찬가지로 진입해 놓으면 흑자로 전환될 때까지 중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수익을 무조건 만들 수 있는 종목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중화권 회사 공급망 진입 준비 이슈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캐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었었는데 자, 차트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인텍플러스를 포착했었던 날은 11월 3일입니다. 금요일 날이었는데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리스크가 있었지만 괜찮다. 왜? 모멘텀이 충분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그런데 동은 아나텍보다 더 깔끔하게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첫 번째. 어디입니까? 지지선이죠. 그런데 그 지지선을 넘어갔습니다. 오늘 갭을 띄우면서.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가격은 여기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얼만큼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20%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고점을 돌파할 수도 있는 자리까지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인텍플러스를 제시해드렸던 건 기준봉이 포착이 됐는데 여기에서부터 토르기법의 자리처럼 보여지는 캔들의 모양이 나왔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기준봉 뭐였습니까? 주가가 평소보다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해야 된다는 설명을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많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캔들의 모양이 나왔음에도 그 다음날 약간 갭을 띄우면서 음봉이 나오는 이 움직임에 그리고 거기에서 줄어들고 있는 거래량을 바라봤을 때 이제는 한 번쯤은 돌리겠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느냐. 주가가 단기간에는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가가 반대로 내려가게 될 경우에 지지선을 이탈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실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위협적인 자리까지 내려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해당 종목은 지지가 되고 다시 반등 추세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윗단에 있는 저항선까지 수익 구간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인텍플러스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과 동은 아나텍처럼 여러분들께서 종목을 선별하실 수 있는 방법 유정 앵커님께서 지금부터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토르 종목 포착하고 싶으시다면 이 조건 검색식 받으셔야겠죠. 이 조건 검색식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식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혹은 현재 방송화면 사진 찍어서 보내주셔도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도 해보시고 또 이런 수식을 보는 방법이나 조건 검색식 설정 방법도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요. 오늘도 히든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전문가님께서 해주시고 난 이후에 방송이 끝난 후 노란톡방 안에서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오늘도 노란톡방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는요.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 리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가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인데요. 이름은 가려놨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글자입니다. 네 글자인데 자율주행 관련주이면서 그 안에서는 카메라 모듈 관련주로 정평이 나 있는 기업입니다. 자, 자율주행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동차 전장용 카메라 공정 장비인 자율주행 센싱 카메라 조립 장비 및 검사 장비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외에 카메라로 봤을 땐 어떨까요?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특허를 취득하고 있고요. 자율주행 시장 개화와 동시에
최근에 자율주행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내용이 이겁니다. 전장용 카메라 모듈 탑재가 확대되는 소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최근에 자율주행 쪽으로 이슈가 쏠리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말이죠. AI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반도체까지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장에서 산타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상승하면서 앞에 하나를 더 붙여야겠죠. 의료 AI 관련주들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 뭐가 있었습니까? 뷰노 하나 있었죠. 그리고 루닛. 이 두 종목만 보신다 하더라도 충분하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금이 100%인 종목인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대장주와 부대장주는 서로 바꿔가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의료 AI 시장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바로 뷰노와 루닛이라는 거고 자율주행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멘텀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현대차 그룹과 미국 자율주행 전문기업 앱티브가 합작으로 만든 모셔널이 자율주행 배송을 시작했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장비 개발 및 라이다로 영역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요. 레이더 아닙니다. 레이더가 아니고 라이다입니다. 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공부를 하셔야 자율주행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뭔가 알 수 있다라고 설명하실 수가 있을 텐데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레이다와 라이다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장 큰 빅 이벤트. 신규 고객사인 LG 이노텍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올해 사상 최대 매출 전망치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 해당 기업은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LG 이노텍으로 인해서 뭐랑 연결되어 있겠습니까? LG 이노텍 하면 생각나는 건 삼성전자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애플. 그러면 이 두 기업의 공통분모는 뭐겠습니까? FPCB, 그죠? FPCB는 곧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스마트폰까지 연결됐을 때 결국에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LG 이노텍을 통해서 스마트폰 관련주로도 연결이 돼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과 매출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통합시켜서 설명드렸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모멘텀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차트는 관련주입니다. 첫 번째 자율주행 관련주인 칩셋 미디어 오늘 상승한 거 이거 보십시오. 이 말은 지금 자율주행 시장에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도 수급이 꽤나 많이 붙었다. 왜? 거래량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내일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자율주행 관련주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는 올라가야 될 산이 하나 남아있죠. 33,700원. 그런데 오늘 상승을 보여준 것이 칩스의 미디어보다 매우 작은 상승이다. 하지만 거래량은 평소보다 증가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텔레칩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내일 혹은 모레 캔들의 모양과 줄어드는 거래량으로 토르기법이 뜨기만 해라. 칩스의 미디어를 따라서 키 맞추기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우리가 종가 베팅 해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슈어소프트테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점을 최근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돌리기에는 어렵지만 캔들을 보시면 아십니다. 거래대금이 붙었는데도 올라가지 못하는 이 움직임 왜겠습니까? 올라가고는 싶은데 투심 자체가 안 좋습니다.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왜? 올라가서 지지가 돼야 되는 지지선까지는 와줘야 그때부터 뉴스로 인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보여줄 텐데 바닥 구간에서 단기간의 이슈와 호재로 주가가 올라간다고 했을 때 저점을 다시 이탈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종목이 슈어소프트테크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어소프트테크는 단기간에 키 맞추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칩스의 미디어와 텔레칩스를 더 관심 깊게 보셔야 되는 것이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어땠습니까? 상장된 이후에 너무나 재미있게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줬었던 그 기업 어떠한 이유였습니까? 수급이 깡패였습니다. 주가가 하락하는데도 수급이 엄청나게 달라붙었습니다. 갭을 띄워놓고도 수급이 엄청나게 붙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죠. 뭔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여러분들께 브리지텍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오늘 브리지텍이 만들어 놓은 캔들의 모양이 무엇과 같습니까? 갭을 띄우면서 캔들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라는 건 그 자리가 아무리 높은 허공에 떠 있는 자리다 하더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만 장착되고 뉴스가 나와준다면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갈 수 있다라는 설명 한 번 더 드려볼 수 있는 캔들의 모양인 것이죠. 그래서 고점 가격 구간에 있을 때 잡으라고 설명드린 게 아닙니다.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가격을 말씀을 드렸었죠. 브리지텍은 7,950원까지 올라갔지만 그 윗단에 있는 8,000원을 돌파해 주어야만 수급이 달라붙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8,000원을 넘어가는 8,010원부터 아니죠. 8,050원으로 잡아야겠죠. 8,050원부터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 이 정도로 높이 띄워놓느냐. 단기간에 폴짝 올라가서 8,000원을 살짝 넘어갔다가 주가가 7,000원 아래로 다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내려왔지만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 무조건 도달해야만 하는 자리는 8,050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입할 때 어떻습니까? 해당 종목도 마찬가지로 진입 관점의 자리가 있죠. 어딥니까? 고점을 돌파할 때 어딘가요? 고점을 돌파할 때 내려올 때 또 어딘가요? 고점을 돌파할 때 못 돌파했으니까 못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자리는 고점을 돌파하는 갭을 띄웠지만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윗단에 있는 고점을 넘어가야만 진입할 수 있는 자리.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로 고점이 만들어지는 가격들이 있는데 그 가격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그 뒤로는 없죠. 여기까지 볼 수 있겠지만 아직 넘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해당 종목은 이 자리를 넘어가야만 하는데 저점을 경신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진입 관점으로 보기엔 너무나 이르다. 최소 3개월 정도는 지나야 신규 상장주로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이미 한 번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조정과 횡보 구간을 꽤나 길게 가져가야만 그때부터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캔들의 모양들과 진입할 수 있는 자리들만 기억해 놓으신다면 그 어떤 종목이라도 갭을 띄우면서 윗꼬리가 길게 나왔다? 하지만 아랫꼬리가 길지 않고 음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 자리를 돌파한다면 수급이 달라붙는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우리는 매매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관련주 넥스트칩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토르기법으로 이미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이 자리에서는 그렇게 큰 수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그 상황에 주가가 내려왔었고 내려올 때 설명드렸죠. 검은색 지지선을 이탈했을 때 그 다음날 바로 회복된다면 이탈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자리부터 지금 어느 자리에 걸쳐 있습니까? 토르기법으로 포착됐었던 종가 가격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내일 갭을 띄우면서 토르기법이 자리 위로 올라와 준다면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신규 진입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종목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신규 진입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종목. 첫 번째 넥스트칩, 두 번째 칩스앤미디어가 아니라 텔레칩스. 이 두 종목은 마찬가지로 자율주행 종목 중에서는 진입이 가능한데 그렇다면 저렇게 좋은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431거래일밖에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종목이면서 토르기법이 어제 포착된 종목입니다. 그리고 저항선의 가격이 너무나 뚜렷하게 39,800원만 넘어주십시오 하고 있는데 해당 종목 10%만 올라가면 닿습니다. 그 말인즉 4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를 넘어가면서 수급이 붙을 것이고 수급이 붙을 때 자율주행 관련주들 넥스트칩과 텔레칩스는 더 큰 상승을 보여주면서 키 맞추기가 가능한 종목이 된다라는 거. 하지만 그중에서도 칩스앤미디어는 이미 전고점을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종목이 바로 오늘의 히든 종목. 그 다음 유력한 종목은 넥스트칩과 텔레칩스다. 왜? 어느 테마에서? 테마를 잘 보셔야죠. 테마끼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는 이렇게 세 종목을 바라보시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율주행에 관련된 설명은 여기까지 드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선물 우리 유정익 의원님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주인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어제 토르 기법에 포착이 됐는데요. 자율주행 테마 안에서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선물이죠. 이 수식, 차트 안에 오색선을 그려볼 수 있는 수식인데요. 수식 역시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히든 종목 역시 오늘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는데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명도 얻어가시고 수식과 조건 검색시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히든 종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여러분들 네 글자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힌트를 다 넣어왔습니다.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자율주행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네옴시티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웬입니까? 대성그룹의 계열의 창업투자회사, 창투사죠. 창투사인데 어느 그룹의 창투사입니까? 대성그룹의 창투사죠. 그렇다면 힌트는 끝났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순간 이미 종목을 알아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벤처 창업 정책으로 부각받았었던 적이 있는 회사, 그리고 대성글로벌 위너 청년 창업 투자조합과 연구개발특구 일자리 창출 투자 펀드 등을 운용하고 있는 창투사입니다. 자, 두 번째 설명으로 넘어가죠. 메타버스 관련돼서는 스마트 CJ와 대성 메타버스 투자 조합에 30억 원을 출자했었던 이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메타버스가 최근에 부각받고 있지만 들어가기에는 조금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으로 바라봤을 땐 세계 최초 라이다 센서 하나로 자율주행 인지 솔루션을 개발한 뷰런 테크놀로지의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라는 것이죠.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라는 건 이미 창업되기 이전에 그리고 창업됨과 동시에 창업되고 투자를 받은 그 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에서 투자자로 진입했다라는 것, 그만큼 뷰런 테크놀로지에 기대가 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뷰런 테크놀로지는 아직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보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네옴시티 매우 중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 벤처펀드 조성을 통한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부각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큽니다. 가상화폐 물론 보셔야죠. 왜입니까?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현물 ETF 상품이 출범될 코앞까지 와 있다는 것과 한 가지 더 있죠.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가 온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항상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록체인 쪽도 보셔야죠. 많죠. 너무 많죠. 왜입니까? 창투사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문어발식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잊혀질만 하면 한 번씩 고개를 빼꼼빼꼼 들이미는 기업이다. 블록체인 쪽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삼성 SDS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업체인 블록코에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에서 설명드렸던 건 방금 말씀드렸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 모멘텀 보셔야겠죠. 내가 이 기업을 투자하려는데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대. 그런데 그 내용들이 시청자 여러분들께 솔깃해야 해당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창투사로서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네옴시티, 가상화폐 등 여러 테마 종목에 투자 유치를 했다. 정말 지금 시장에서 다 부각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죠. 그리고 메타버스는 자율주행과도 엮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나
모두가 한 번에 터져준다면 해당 기업은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안정적인 부채와 유보율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는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투사라는 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언제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발식으로 투자를 했다가 그중에 하나만 터져줘도 그만큼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죠. 현재 주가의 위치는 박스권 하단에서 중단으로 상승하고 있는 그 위치, 지금부터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박스권으로 바라봤을 때 꽤나 긴 박스권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건 저점을 만들었었던 가격을 기준으로 3개월은 지나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해당 종목이 가지고 있는 박스권의 하단 박스권의 상단은 이 가격 구간입니다. 그 가격을 토르 기법이 포착되면서 종가 기준으로 넘겼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입하는 가격은 어제 월요일 날 포착됐었던 토르 기법의 종가인 2,335원보다 낮은 위치라면 무조건 진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에 이슈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 거래량이 슬금슬금 붙어주고 있다. 왜? 바닥을 디딘 이후부터 나오고 있는 이 상승 추세에 야금야금 거래량이 붙고 있는데 여기에서 한 번만 붙어준다면 그때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한가 가격입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는 리스크 해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토르 기법은 분할 매도로 수익을 만들어낸다라고 설명을 드려보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오늘 설명드린 두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우리 유정 앵커님께서 방송이 끝난 직후에 여러분들께 노란톡방에서 직접 언급해드릴 예정이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히든 종목 두 가지가 공개됐습니다.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에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가 됩니다.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오셔서 히든 종목명도 얻어가시고 수식과 조건 검색 시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입니다. 잊지 마셔요. 네, 이어서는요,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자율주행 카메라 관련주로 수주 확대로 고성장세가 지속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히든 종목은 무엇일까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어서 두 번째 히든 종목입니다. 가상화폐 자율주행 메타버스 관련주로 대성그룹 계열의 창업 투자 회사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부각받고 있는 메타버스, 자율주행, 네옴시티, 가상화폐 등 여러 테마 종목에 투자 유치를 하며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은 방송이 끝난 직후 노란톡방 안에서 공개되니까요.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쉽고 확실한 종가 베팅 토르 기법. 종가 베팅 어렵지 않습니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단 10분간 시장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종가 베팅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의 안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